만약 바다 깊이 신비한 어둠 속으로 바로 뛰어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걸 보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수백 년 된 전설에서 바다의 파도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크라켄, 넨소 괴물, 히드라, 레비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요. 좋아요. 그런 괴물들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상하고 유난히 큰 바다 거미, 오징어, 벌레,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큰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남극의 가까운 해역에 있는 오징어를 보세요. 뉴질랜드 근처에 사는 화살 오징어보다 약 14배 더 길어요. 태평양 깊숙한 곳에는 미니밴만한 해면도 있어요.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물의 약 96.5%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80%가 바다의 파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바다의 80% 이상을 탐험하거나 지도를 그려보거나 심지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린 해저보다 화성의 지도를 더 잘 그려놨어요. 저기 아래쪽의 압력은 미친 듯이 굉장했어. 여러분은 약 50대의 전보 제트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은 곳의 온도는 매우 낮아요. 해양 수면 깊숙한 곳의 조건은 가혹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적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중 많은 수가 살아남기 위해 매우 크게 자랐죠. 차갑고 어두운 깊숙한 곳에 사는 생물들은 심해 거드증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에 아주 커져요. 해양 표면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햇빛은 더 적어요. 그래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이것의 결과로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생물의 수명이 길어져요. 또 이 생물들은 더 얕은 곳에 사는 해양 동물만큼 많은 산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 공급원이 아주 적죠. 그들이 얻는 음식의 대부분은 얕은 물에서 오며 아주 적은 양만이 더 깊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음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덩치가 큰 게 장점이 돼요. 더 큰 생물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신진대사가 더 느리게 작동하죠. 음식을 그렇게 빨리 소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 없는 힘든 시간을 위해 음식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또 체온을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고 나서 다른 신체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죠. 얕은 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천천히 늦게 성숙해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 종들의 대다수는 3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요. 반면에 오렌지 러피피쉬는 150년을 살아요. 이 친구들은 길이가 7.3m고 무게는 1.5톤까지 나가요. 수세기 동안 그렇게 커질 때까지 자라죠. 150살이 되면 짝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깊은 곳에서는 포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또한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없죠. 이렇게 깊은 곳에서는 환경이 상당히 안정적인데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많은 동물들은 살아있는 화석과 같아요. 바다의 깊이의 첫 200m는 외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직은 태양이 닿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약광층에 도달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약 250m 높이에서 고대 생명체의 작은 오아시스가 만개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렇게 깊은 곳에서 살아온 바다 나리가 있어요. 또 다른 살아있는 화석인 실라켄스는 3억 6천만 년 이상 바다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먹장어들도 3억 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이 생물은 1700m의 깊이에 살아요. 나머지 척추동물들보다 먼저 진화했는데 2개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나 척추가 없는 유일한 살아있는 동물인 이유기도 해요. 심해 생물들은 얕은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생물들은 더 강한 정수와 말의 깊은 곳에서 살도록 진화했어요. 몸 안쪽 공간이 가스로 채워져 있는 인간과 다른 유기체들은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간다면 결국 으스러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해 잠수부들은 더 높은 압력의 환경을 위해 디자인된 특별한 잠수복을 입죠. 비록 그 거대 생물이 사는 곳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남극 근처에서는 훨씬 더 가까운 수면에서 거대증을 볼 수 있어요. 거대한 해면, 해삼, 접시만한 크기의 바다거미, 벌레, 그리고 심지어 몇몇 거대한 단세포 유기체들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더 얕은 물에 사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산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종들은 산소를 아주 조금 사용하고 남극 주변의 물에는 산소가 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동물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에 대해선 거의 제한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심해 생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급했듯이 강한 압력에 적응했기 때문에 몸에 거의 공기 틈이 거의 없어요. 이 생물들은 대부분 수생 기반이며 물은 압축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이런 높은 압력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간다면 아마도 부풀어 올라 심지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의 타이틀을 딴 블로브피쉬를 보세요. 자연 서식지가 있는 수면 깊은 곳에서는 정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압력이 120배 낮은 표면으로 올라오면 모양이 바뀝니다. 블로브피쉬는 골격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심해 높은 압력이 없으면 결국 늘어져서 젖게 돼요. 어두운 바다의 심해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도 무서워요. 1997년 과학자들은 남아메리카 해안에 위치한 수중 화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여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소리 중 하나를 녹음했어요. 그것은 꽤 이상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심지어 4,8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센서들도 그걸 탐지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이걸 블룹이라고 불렀어요. 과학자들이 그 소리가 얼음 지진에서 나온 거라고 결론 짓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지진 활동이 얼어붙은 땅을 깨트리는 순간이었어요. 바다 밑바닥에 물이 항상 극도로 차가운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열수 분출구가 있고 그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물은 400도까지 올라가요. 강력한 압력, 네,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압력이 물이 끓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심해 열수 분출구 근처에서 사는 동물은 수백 종이 있어요. 관벌레와 같은 동물 중 일부는 우리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라요. 이 벌레들은 분출구 액체로부터 화학물질을 흡수해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사는 박테리아를 먹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박테리아들은 관벌레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탄소를 줘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산호종의 3분의 2는 바다의 어둡고 깊고 극도로 추운 부분에 살고 있어요. 몇몇은 심지어 4.8km 깊이의 지역에 살아요. 영하 2도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냉수 산호들 중 일부는 8,000년 이상 되었어요. 이것들은 3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구조물을 형성해요. 심해는 그저 특이한 작물들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해양 수면 아래의 풍경도 웅장하거든요. 그곳에 숨어있는 협곡들은 그랜드 캐니언마저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베링해에 위치한 잼주그 협곡을 확인해 보세요. 수직으로 잰 깊이가 2600m 이상이에요. 정말 엄청나네요. 가장 큰 바다 파도는 해안선에서 볼 수 있는 파도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수면 아래에서 발생하며 수중 파도라고 불려요. 이것들은 밀도가 다른 두 개의 물덩어리 사이에서 일어나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며 높이가 200m 이상 될 수 있어요.